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통합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고1 3월 통합사의 학력평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1이 돼서 고등학생이 된 것도 힘든데 이렇게 긴 시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시험을 본 게 처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 시간 동안에 앉아서 여러분들 막 집중 안 되는 거를 막 집중력을 부여잡아가며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통합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월 학평. 선생님, 저 겨울방학 때 통합사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 별로 안 나왔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얘들아. 이 고1에서 치르는 사회라고 하는 시험은 통합사회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중학교 사회 전범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의 전범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이 촘촘하게 나와서 실제로 문항을 푸는 친구들이 이 난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1, 3월 학력평가는 저희한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의미가 있죠. 중학교 사회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가 진행되어 나가니까 우리가 전체 20문항을 살펴봤잖아. 고등학교 통합사회랑 연결되는 핵심 개념을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고1 통합사에서 연계되는 문항이 12문항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12문항을 분석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선생님 해설 강에서도 이 12문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석을 들어갈 겁니다. 하나 여러분들 이슈를 한번 얘기를 해주면 사실 통합사회 자체가 2028 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 세대에 처음으로 치러지게 되잖아. 수능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통합사회가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배점표도 발표가 됐고요. 1.5, 2점, 2.5점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 전체 문항도 우리가 알다시피 25문항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1 3월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 아마도 다음에 치러지는 모의고사부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의 시험부터는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랑 같이 고1 통합사에서 연계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게요.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나뉘어지게 되지. 통합사회 1은 전체 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는요. 사실 고1 통합사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사회랑 겹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출제된 문항이 없었고 2단원 같은 경우에는 6번 문항에서 행복의 기준과 의미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랑 에피쿠로스 학파랑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평가원 예시 문항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었어.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니까 여러분들 풀어보면은 내신을 대비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문항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도가나 불교랑 관련해서 사료가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복의 기준과 의미랑 관련되어 있는 사상 파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전반적으로 2단원의 윤리 파트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좀 출제가 되었죠. 3단원은 자연환경과 인간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쾌펜의 기후구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파트이지. 그런데 고등학교 통합사에서는 쾌펜의 기후구분과 관련해서 자연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만 중학교 사회에서는 사실 인문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3월 학평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었죠. 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랑 관련해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가 나왔습니다. 통합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9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 가뭄이라던가 관련된 내용들이 가벼운 수준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얘 별표. 전체 20문항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문항이고 이런 문항들은 수능에도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3단원과 4단원의 통합형 문항이고 지리랑 사회문화가 통합된 이 가학문적인 문항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 열대 고산기후의 특징과 관련해서 인문환경, 자연환경을 통합해서 물어보고 있고 사회문화에서의 문화융합과 관련된 내용들도 연계시켜서 물어본 문항입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를 지도에서 위치해서 고르는데 백야현상 같은 내용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4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 다양성 파트인데 15번 문항 앵글로 아메리카랑 북서유럽의 영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기억 니언선지 같은 경우에는 중학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고
중요하고 디귿리을 선지가 중요해. 디귿리을 선지는 고등 통합사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5단원은 생활공간과 사회 파트에서는 딱히 이제 연계된 문항들이 없었어요. 살펴볼 만한. 통합사의 2로 넘어가 보면 1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는 중학사회에서 다루는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었지 고등 통합사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의와 불평등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고등 통합사회에서도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심화로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 파트야.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경제와 금융, 고등 통합사에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회비용 계산 문제, 그리고 국제무역과 관련된 비교우위랑 관련된 내용들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 통합사에서 경제 파트에서 굉장히 비중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거시경제 부분이거든. 바로 16번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을 때의 대응책, 그리고 20번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시에 어떤 식으로 거시경제를 조절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 개정교육과정의 경제 파트에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분량이 늘어난 파트 이런 식으로 문항이 출제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4단원 세계화 평화와 관련해서는 독도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중학사회랑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5단원과 관련해서는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에서 인구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데 13번에서 말리, 아프리카의 말리, 베트남, 프랑스의 인구 비율이 나왔습니다. 세계 지리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파트이고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서 미래를 배우고 미래 파트에서 자원을 배운단 말이야. 그 자원에서 1호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만 중요하게 배웠지만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태양광이라던가 지열이라던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랑 관련된 내용들의 내용이 좀 늘어났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통합사회랑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합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다지도 확실한 통합사회 내신 완성을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더불어서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는 메가스터디 엔제랑 관련된 문제풀이의 내용들 직전 대비 특강까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툭툭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랑 더 좋은 강의에서 통합사회 열심히 달려봐요. 수고 많으셨어요.